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델입니다. 어제 뉴스타파에서 검찰이 지은 윤석열 식당 48곳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어쩌고 저쩌고 개아리를 틀더니 국민 세금으로 비싼 곳만 찾아다니며 좋은 음식만 다 쳐드시고 다녔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이 국민 세금으로 업무 추진비를 쓰고 남은 영수증이 총 521장인데 금액으로만 2억 3,500만원 정도입니다. 김수남 22건에 760만원 정도, 문무일 115건에 5,500만원 정도, 배성범 25건에 1,100만원 정도, 윤석열 310건에 1억 4,600만원 정도, 이영렬 49건에 1,500만원 정도입니다. 윤석열이 업무 추진비 영수증을 가장 많이 남긴 것입니다. 당연히 현금 수십억 원의 출처는 제외가 됐지요.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쓴 내역에 대해서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 등을 모두 지웠습니다. 식당의 이름을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무시해가면서 말이죠. 이에 뉴스타파가 521개 영수증 가운데 이들이 업무 추진비로 사용한 79개의 식당을 찾았는데 이 중에서 윤석열이 지검장과 검찰총장 당시에 다녀간 식당만 무려 48곳, 그곳에서 모두 138번의 밥을 먹었고 총 6,860만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한 건당 평균 49만원을 쓴 겁니다. 그 중에서도 윤석열의 집 아크로비스타의 지하에 있는 고깃집에서 15번의 670만원어치를 먹었습니다. 회당 평균 42만원입니다. 또한 서초동 설해마을에 있는 중식당에서는 10번에 걸쳐 710만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회당 평균 71만원입니다. 윤석열이 2018년도 중앙지검장 당시에 업무 추진 집행 내역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부하 검사들과 밥과 술을 먹었는데 비싼 음식을 먹어놓고 반면에 자원봉사자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위원 등 외부 인사들과 비용을 쓸 때는 중앙지검 2층에 있는 샌드위치 집에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나 내 식구들 하나는 잘 챙긴다더니 지들끼리는 밖에 나가서 실컷 비싼 거 다 처먹고 다니고 외부 인사야는 겨우 샌드위치나 대접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국민들 세금 지 맘대로 쓰면서도 그걸 또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윤석열의 인성이었던 겁니다. 이런 자가 국민을 생각한다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 쓰는 것에 맛이 들렸으니 국가의 돈이 얼마나 쉬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지가 했던 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국민 세금 펑펑 쓰는 줄 알고 이권 카르텔이네 부패 카르텔이네 하면서 개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그런 것이죠. 아크로비스타 지하 고깃집에서 무슨 업무 추진을 했길래 거기서 15번씩이나 먹은 것일까요? 누구랑 먹었을까요? 사적으로 써야 할 돈도 전부 업무 추진비라고 막 물쓰듯 사용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특검 가야 합니다. 영수증 있는 것만 해도 이 정도로 드러났다면 검찰총장 때는 특활비의 절반 가까이를 윤석열이 사용을 했는데 이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본인의 말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검찰 특활비부터 압수를 해서 이번 수혜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마땅할 일이죠.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으면 기업이 망할 것처럼 자영업자 다 망할 것처럼 그 난동을 피우더니 지들은 아주 배 터지게 잘 쳐드시고 다녔습니다.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토해내 있어야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윤석열은 양평 고속도로 또 김건희 명품 쇼핑, 검찰 특활비 등등등 무수히 많은 의혹과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현재 개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전을 위한 카드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러기들의 선동 프레임이겠지요.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정치를 한다라고 직격을 했고
민주당은 담당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의 탄원서가 공개가 됐지요. 그 내용에는 사랑하는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께 저는 이화영 부지사 아내 누구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저희 남편은 2022년 9월 28일 구속이 돼서 지금까지 10개월가량 감옥에 갇혀 있다. 독방에 갇혀 매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힘들게 지내고 있다. 앞으로도 또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다. 아내인 저뿐 아니라 아들 그리고 지역 사무장 또 후원해 주신 분들 이화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고 압색하고 오랜 친구인 경기도 평화국장 신모 씨는 심지어 구속됐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 시대의 전기 고문만큼 무섭다. 미리 양심선언이라도 하고 구속이 되었다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무지하게 고립되어 외롭게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증언으로 저희 남편 이름보다도 더 많이 호명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납으로 프레임을 씌워 대표님을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전까지 평화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북한과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해온 사업마저 김성태 회장의 증언으로 그 가치를 폄하하고 심지어 매도하고 있다. 조작된 증언과 진술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화영 피고인을 구속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 너무 많다. 검찰은 쌍방울 증인들에게 진술 내용을 브리핑하고 김성태 회장은 검찰 조사 내용을 다 인정해주면서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준 사실마저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 보낸 것처럼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다. 야당 정치인에게는 숙명처럼 항상 시련이 따른다. 여러분들도 저의 남편이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내도록 제발 많이 도와주세요. 올해 저희 남편 환갑 다 됐습니다. 떳떳한 아빠와 멋진 남편 그리고 당당한 당원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채찍으로 이끌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 시켰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은 지금 또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또 하나의 가족을 멸문지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내분이 말한 것처럼 조작된 증거와 진술로 인해 이재명 대표를 엮어서 어떻게든 정적 제거하고 자신들에게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딜할 발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해서 검찰은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 뒤 국회 회기를 피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현재 민주당도 강경 대처하는 중입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 검사 출신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서 김승원 의원 그리고 양부남 전 지검장 등은 이화영 부지사 아내의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면 윤석열 정권 하수인에 불과한 이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와 진실 왜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은 윤석열 탄핵과 조작검사들 탄핵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작정을 해야죠. 먼저 검사 탄핵안에 동의 안 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천 배제한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비상체제에 돌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사면 초과에 빠지자 전면전을 선택을 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과 우리 국민들 역시도 전면전 준비해야겠죠. 탄핵은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길래 그렇게 망설이는 것인지 저들보다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